상품 소싱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해놓고 그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올리면은 그 상품 하나가 한 달 매출을 견인할 때도 있고.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남들과 다르게 가져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랑은님이 강의하실 때는 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은 한 4천 이상 나오고 있는데 비결이 하나 있다면? 무엇보다 그냥 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최근에 중국 구매 대행 관련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만 이제 요즘 다시 유행이 아니라 일본 구매 대행도 브랜드 유통을 통해서 이제 수입도 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일본 구매 대행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일본 구매 대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옹꿈사 출신의 백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봤을 때는 무슨 백운도사 뭐 이런 네네. 것처럼 되게 좀 연세도 있으실 것 같았는데 네네. 엄청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젊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닉네임만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네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일본 구매 대행 하고 있는 일본 구매 대행 셀러 백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매 대행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본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고 계시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구매 대행이란 대체 뭐고 일본에서 하는 건 또 무언가? 구매 대행이란 우선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발주를 넣어서 주문 진행을 하는 약간 그런 사업을 구매 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이런 중국 구매 대행과 다르게 브랜드 구매 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식스, 미즈노 이런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을 구매 대행을 하는 거고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23년도 한 11월, 12월에 옹꿈사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옹꿈사 강의라고 하면은 지금 해랑은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해랑은님의 일본 구매 대행 네, 맞습니다. 컨설팅.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1년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되게 젊으신 분이시잖아요. 실례지만 나이가 제가 98년생. 네. 98년생. 28입니다. 28. 네. 28살이시면은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이는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는 네. 젊은 분이신데 네네. 어떤 계기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저희 때는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구매 대행 이런 게 엄청 유튜브 내에서 컨텐츠로 좀 핫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좀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군대를 21년도 6월에 전역을 하고 중국 구매 대행을 거의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중국 구매 대행 아시다시피 약간 지재권, 반품률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그만뒀었어요. 약간 이건 나랑 맞지 않는구나 했었는데 그렇게 온라인 사업을 하지 않다가 투트랙님 일본 구매 대행 영상이 그때 제가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제 딱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거는 지재권이니 뭐 반품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옹꿈사 카페에 가입을 하고 이제 강의를 신청해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자. 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신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되셨고 옹꿈사 사업일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일기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월 평균 매출과 네.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월 평균 매출이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마진율은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00 정도네요?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 치고 네.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 매출은 얼마 정도였었고 네. 지금 한 4천 정도까지 네.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첫 달 매출은 한 주문권 한 열 몇 개 해가지고 한 200, 3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오기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하셨네요. 그 통곡의 구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저도 뭐 여러 번 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약간 뭐 그랬었는데 번아웃도 오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수익률은 그냥 거의 비슷하게 15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매달 첫 달에 290, 그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조금 더 높게 네. 계속 조금씩 높게 나오신 거예요? 네, 계속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오. 자, 그러면 첫 달에는 상품을 몇 개 정도 올렸었어요? 첫 달에는 600개? 600개? 700개 정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관리되고 있는 상품만 네.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은 그 투플렉스 최대 상품 기본 개수인 5,000개에서 지우고 다시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와. 하고 있고 그 매출이 지금은 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정책이라서 이번에 투플렉스 상품 수를 5,000개를 추가를 해서 그 10,000개를 관리를 하면서 한번 좀 더 다른 가설을 세우고 약간 증명을 계속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요. 그 5,000개 상품은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주로 많이 올렸고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주로 많이 팔리고 있나요? 제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카테고리 편식이라고 하죠. 특정 카테고리만 올렸었는데 제가 스포츠 상품들을 좀 많이 올리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좀 팔리는 거 돈 되는 거면은 카테고리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판매하고 있고요.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발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러닝 열풍이 좀 우리나라에 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제 오늘도 따뜻하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일본 브랜드 아식스나 뭐 미즈노 이런 러닝화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호카 온러닝 이런 거는 많이 팔립니다. 호카 온러닝도 많이 팔리고요. 그러면 신발이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 구매대행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역시 신발인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많습니다. 잘 팔리는 카테고리 너무 많고 일본 그 장인 정신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브랜드들도 정말 많아서 상품 질이 굉장히 좋고 거의 모든 카테고리가 저는 잘 팔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대행은. 그러면 초보들이 네. 접근하기 쉬운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는 신발을 좀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뭐 러닝화, 뭐 그냥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우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크게 막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제 투트랙님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발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개씩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약간 매출도 괜찮게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구두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슬리퍼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뭐 기능성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운동화 쪽인 거죠? 네, 운동화 저는- 기능성. 네, 운동화인 것 같아요. 특히 러닝화 종류들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축구화도 잘 나갈 수 네, 있겠죠? 축구화도 잘 팔립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일본은 이제 JP 사이즈라고 해갖고 센티미터로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신발이 어찌 보면은 반품하기가 딱 좋은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네. 신었을 때 안 맞거나 네네. 신었을 때 발볼이 좀 쬐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구매대행 초보들이 어쩌면 반품이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죠? 네. 신발도 반품 좀 있어 보셨죠? 근데 저는 지금 1년 조금 넘게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반품을 받은 횟수가 5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 정도로 신발이 반품이 별로 없구나. 네네. 그러면 기억나는 반품들 중에서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혹시 뭐 반품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상품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파손이 되어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단은 반품을 해주는 게 맞는데 상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약간의 얼룩이라든지 마감이 약간 조금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반품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받는데 거의 뭐 일주일 반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받으셨는데 또 다른 상품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을 또 기다려야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좀 국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AS 한다던가 세탁을 맡긴다던가 얼룩 같은 것들은 그런 비용을 저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품을 받는 대신에.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적게는 몇천 원? 비싸 봐야 10,000원, 20,000원 정도라서 차라리 그거를 네. 지원을 해드리고 반품을 안 받는다? 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오케이 하십니다. 하긴 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은 제품을 개런티 하지는 않아요. 대신 구매를 해드리는 거지. 네네. 아예 다른 상품이 가면 구매를 대행을 잘못한 거지만 올바른 상품과 올바른 사이즈가 갔는데 네. 약간의 이런 흠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정말 진짜 미세한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네. 감별사처럼 이렇게까지는 사실 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반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그 외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문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CS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요즘에는 마켓문이나 문자로 그 CS를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CS가 솔직히 크게 없어요. 해봤자 배송 언제 오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CS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브랜드 상품이고 모델명이 있는 거니까 네. 고객들도 아는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품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네. 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그 이제 신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런 신발들은 지금 어디서 주로 소싱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의 99%가 라쿠텐 아마존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가끔 가다가 라쿠텐 아마존에 재고가 없는데 그 브랜드 공홈에 재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기 모델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공홈에서 이제 뭐 결제 대행을 한다든지 마진이 남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라쿠텐 아마존만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진짜 막 상품이 품절된 경우도 있나요? 고객이 주문했는데? 네네. 일본 구매 대행은 품절이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그만큼 업로드를 쉬면 안 되겠죠. 그래요? 네. 아까 그런 뭐 브랜드 공홈에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랜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아시던 건 아니셨잖아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몰랐어요. 네. 많이 몰랐어요. 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배구님만의 브랜드 공부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브랜드 공부라고 하면은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 뭐 네이버로 치면은 뭐 빅파워 셀러들이 있잖아요. 그런 셀러들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 좀 잘 팔고 있는 막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라쿠텐 이런 곳에 검색을 해서 쭉 보면은 특정 브랜드, 특정 카테고리를 좀 전문적으로 파는 라쿠텐 일본 셀러들도 있어요. 그 라쿠텐 셀러 마켓에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 라쿠텐 셀러들이 쌓아놓은 리뷰도 있고 어떤 모델이 좀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지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문이 들어오거나 업로드 한 것 중에서 내가 모르는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 이제 네. 팔리게 되면은 이런 브랜드도 있었네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저는 솔직히 업로드를 할 때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라고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맞죠. 팔리고 난 다음에 공부가 되죠. 네네. 뭐지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러면서. 네네. 자, 그러면 주로 상품 소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 배구님의 상품 소싱 방법이 좀 궁금해요. 우선 원래 잘 팔고 있던 브랜드나 약간 이런 상품군들은 신상이 올라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업로드를 하는 편이고요. 신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저는 유튜브를 잘 지켜보는 편이긴 한데 특정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좀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좀 구독을 해놓고 영상이 올라오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상품 너무 좋다 라고 리뷰를 하고 댓글 반응도 좋은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올리면은 가격만 맞는다면은 그 상품 하나가 그냥 그 한 달 매출을 견인할 때도 있고. 그렇게 먼저 누구보다 빨리 알아서? 네네. 견인할 때도 있고 정말 일본 온라인 재고가 동인할 때까지 팔아본 기억도 있습니다. 몇 번. 지금 되게 마음이 좀 그런 게 배구님이 했던 이야기가 해랑은님 입에서 통해서 나왔겠죠. 저도 그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고스란히 또 학습을 해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다니까 야, 역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이 역시 통하는구나. 아직도 너무 잘 통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상품을 소싱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출을 시킬 때 네. 노출이 되는 배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썸네일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남들과 다르게 가져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남들하고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하나 있는데, 해랑은님이 강의하실 때는 상품의 품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식스라고 하면은 1011A038-101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의 품번이 있는데, 그거를 상품명에 기재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비교 이런 거에 한 곳에 묶여가지고 가격 경쟁을 좀 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해랑은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부러 좀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가격 경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딱 노출은 찾아가는 무조건 되니까. 네네. 가격만 맞으면 무조건 팔린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만 네. 그래도 계속 가격을 관리해주면은 네. 내 건 어필 받을 수 있다. 네, 오, 되게 네. 좋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인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가격이 살아있다,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일부러 그렇게 올리는 상품들이 있고, 정말 많이 판 상품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노하우 좋은데요? 진짜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아이 2명이 있는데 아이 2명이 둘 다 똑같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가 너무 낡아갖고 바꿔주고 싶은 거. 그래서 아이패드 딱 열었더니 그 뒤에 품번이 나오더라고요. 네. A 뭐로 시작되더라고요. 그걸 딱 누르니까 아이패드 명 나오고 그 옆에 품번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 샀어요, 그냥. 그거는 100% 맞겠죠. 똑같은 사이즈가 오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이패드가 이렇게 오래된 모델 케이스가 한 달에 1000개 이상 팔리네. 그러니까 얘는 그 품번을 넣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바꿔주고 싶은 사람들이 걔거만 사는 거야. 네네. 이런 방식으로 딱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그 얘기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어. 오. 여러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그냥 역으로 생각해라. 네. 모든 상품을 다 그렇게 하면은 가격 경쟁만 해야 되니까 인기 있는 모델이고 가격이 살아있는 경우에 좀 그런 방식을 쓰면은 정말 잘 팔립니다. 혹시 뭐 썸네일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상관없나요? 네,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라쿠텐 뭐 이런 곳에서 사진 잘 찍어서 올려줍니다. 네. 어차피 이제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일단 승부해서 간다. 네. 나는 지금 네네. 직원도 없이 혼자 하고 하니까. 네네. 그런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더 잘 팔기 위한 노력으로 광고 쪽에서는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마케팅 쪽. 우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브랜드에서 알아서 좀 마케팅을 많이 해줍니다. 필요가 없죠. 네, 거의 필요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고 하면은 네이버 CPC 광고 정도 조금 돌리는데요. 제 매출의 1% 금액 정도, 4천만 원이면 40만 원, 그 정도를 한 달 예산으로 잡고 그 정도 CPC 광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로아스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거의 그냥- 밈이에요? 네,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클릭 단가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고 어떤 플랫폼에서 이런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다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옹꿈사에서 사업일기를 보게 되면은 네. 배구님께서 써준 사업일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빅파워 달성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이렇게 판매가 되나? 생각을 네.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방법으로 집중하고 계신 플랫폼이 어딘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구매 대행으로 쿠팡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셀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반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묻지마 반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물건이 가고 있는 도중에도 그냥 임의로 뭐 반품을 해버리고 뭐 승인을 해버리고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고객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쿠팡을 하지 않아도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해랑은님 보고, 해랑은님도 이제 쿠팡을 구매 대행으로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럼 나도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일부 다른 뭐 옥션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뭐 이런 식으로 올렸었고요. 거의 매출의 95% 정도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주기가 빠르니까 네. 그 4천만 원 매출을 내는 데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막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정산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겠어요? 선정산을 초반에 조금 받았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 통장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여유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여기저기 나갈 돈 다 합쳐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였고 제가 국민카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았는데 그 한도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이게 국민 가온룰인가요? 네네. 그거를 처음 발급을 받았었는데 매출이 살짝만 올라가도 다시 메꾸고 다시 갚고 뭐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즉시 출금?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 살짝 산정산을 받고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오, 벌었다는 거네요. 조금 쌓였습니다. 그 카드가 지금도 나오나요? 어떤 카드죠? 그게? 국민... 네, 국민 가온글로벌 그 카드를 쓰는데 지금은 그 국민 헤리티지라고 연회비가 20만 원짜리인데 결제한 금액을 한도 없이 다 3%씩 다 할인을 해줍니다. 모든 결제건에 있어서. 진짜? 네. 그래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할인해 주는 네, 할인을 해줍니다. 페이백도 아니고 그냥 할인을 해서 돈이 빠져나가요. 찐이네. 네,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표면 수익률이 15%면 실질 수익률은 18%라는 거네요? 거의 그 정도 될 수 있죠. 괜찮다. 국민 헤리티지 또 단종되겠네. 이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다 신청해갖고 역마진 나갖고 네. 나도 발급받아야겠다. 이게 좀 연회비가 세다 보니까 20만 원 뽑잖아요. 네. 한 달 만에 뽑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조금 나오시고 그게 좀 유지되시는 분들 조금 무조건 해야겠다. 네,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 직원이 있나요, 지금? 저는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혼자서? 네. 자, 이렇게 직원도 없이 혼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루틴이 어떤가 좀 궁금해요. 하루 일과가. 거의 매번 똑같은데요. 오전 한 10시? 10시쯤 이제 기상을 합니다. 해서 뭐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가끔 뭐 외출하는 시간 제외하면은 새벽 2, 3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10시부터 오전? 네네. 와, 이걸 거의 한 6, 7개월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지는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네. 탄력을 붙었던 계기가 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거 밥 먹는 시간 다 빼도 12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는 건데 네. 12시간 넘게. 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제. 자, 그럼 어쨌든 계속 매달 조금씩 상승할 수 있고 지금은 그래도 혼자서 정말 최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한 4천 이상 나오고 있는데 비결이 하나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매출이 좀 나오면은 어떤 고급 기술, 뭐 상급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다 자기 걸로 체화를 시키고 이제 사용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냥 마인드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네. 세팅.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셨길래? 최근에 이제 주변을 보면은 몇 달 하고서 매출 안 오르네, 돈 뭐 못 버네, 안 되는 사업이네 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인 이런 사회인들 삶을 보면은 월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제 받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려고 초중고 나오고 대학 졸업장 따고 취업 준비도 몇 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몇 달 구매 대행 하고서 그거 이상의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좀 돈이 안 되더라도 끈기 있게 가지고 가면은 저는 제 정도 수준까지는 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까지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해랑이님도 했죠. 이거는 도드보리님. 도둑님이 했죠. 네. 이거 내가 했던 얘기거든. 제가 거의 손자격이네요. 네, 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게 귀에 못시게 박히게 들었다는 건데 강의를 네. 한번 녹화해놓은 걸 계속 많이 들었나 봐요. 저는 한 강의당 거의 한 10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런닝머신 뛰면서도 화면 안 봐도 그냥 소리만 들은 적도 있고 어떤 장면이 다 상상이 나갔네요. 소리만 들어도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다 아는 정도로 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다는 게. 자,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혼자서만 다 맞이하다 보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였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귀여운 경험이긴 한데요. 첫 반품을
받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게 중동에서 회사를 다니시던 고객분이셨는데 주문을 주시고서 문의가 온 거죠. 2주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 초반이기도 했고 주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때 귀하잖아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2주면. 해서 이제 주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마침 배대지 입고가 늦어지고 항공기 오프로드가 나고 통관이 완료가 돼도 국내 택배사로 인계까지도 며칠이 걸렸던 거예요. 그때 혹시 5월이었나요? 네, 그때쯤이었어요. 네. 골든위크였네. 네,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죠. 이제 고객님은 이미 중동으로 떠나셨고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밤에 신발 박스를 이렇게 들고 지하철을 타고 막 오는데, 그 20만 원짜리 온러닝이었거든요. 온러닝 신발이었는데 매출도 100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이 정도 손실 보면서 하는 게 맞나? 눈물 나겠다. 지하철 타고 네. 오면서 밤에. 진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또 마침 아버지 신발 사이즈하고 이제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생신 선물입니다 하면서 이제 드렸었는데, 드리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근데 뭐 그냥 좋은 일 했다, 아버지 생신 선물 드렸다. 또 공교롭게도 사이즈가 맞네. 네. 그걸로 부모님 건강 찾으면 된 거야. 아, 맞습니다. 좋은 러닝화 했으니까요. 네. 좀 짠하네요. 진짜 혼자 사업한다는 게 아마 지금 수십만 우리 온라인 셀러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어찌 보면은 온꿈사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네네. 해랑은님의 교육을 들었어요. 네. 해랑은님 교육을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뭐 회랑은님 강의 뭐 퀄리티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좋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중국 구매 대행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금방 그만뒀던 이유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낙동강 오리알된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 금방 그만뒀었는데, 해랑은님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업로드 몇 개 미션 뭐 이런 거를 달성을 하시면은 그 강의 모든 커리큘럼이 끝나도 그 수강생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계속 운영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고 뭐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만약에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때 이거를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좀 넘게 하셨어요. 네. 넘게 하셨고 1년 전에 들었던 구매대행 강의 선생님하고 네.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구매대행을 배우고 싶어하는 초보 셀러분들에게 선배로서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특히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수많은 셀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거든요. 저는 강의를 무조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지원군이 든든한 그런 셀러하고 경쟁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보셨죠? 해봤고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 때 실패를 했었는데, 저는 강의를 무조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해랑은 좀 달라요. 그 수강생들이 마치 자기 사람인 것처럼 정말 막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 제가 봐도 네. 그 정도로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네. 자, 이제 일본 구매대행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시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본 구매 대행을 일단 계속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 중국 사입을 최근에 시작을 해서 약간 온라인 사업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이도 굉장히 어리세요. 뭐 28살, 우리 나이로 28살.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 또 최전선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되게 멋진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노하우 알려드리면서 특히 그 저 품번 넣는 거, 그건 네. 진짜 되게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이런 인터뷰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더 추진력 삼아서 앞으로도 일본 구매 대행 매출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로켓크로스 사업도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랑은님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 출신 이제 한지 1년 되신 대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예전에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좀 새록새록 나면서 오늘 되게 저한테도 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많은 노하우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준비하시는 사업도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촬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백운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